필리핀의 외진 마을에 한국 트럭 한 대가 도착했는데 사람들 모두가 싸늘하고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는데요. 한국에 대한 불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트럭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참전 용사들의 73년 전 맺어진 두 나라의 숨겨진 인연이 담긴 특별한 임무가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임무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꿀 열쇠가 될 예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길래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필리핀 산미구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어요. 낮은 건물 몇 채와 거친 흙길, 뜨겁게 달궈진 마을 광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제 이름은 제퍼 아란다입니다. 마닐라에서 온 사진기자인데 오늘 이곳에 온 건 물 부족 문제와 KYCA 한국국제협력단 팀의 첫 행사를 취재하라는 편집장의 지시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취재를 시작할 때 저는 한국에 대해 의심이 가득했어요. 형식적인 행사 같았거든요. 반짝이는 약속만 남긴 채 사라진 국제단체들. 한국도 결국 자국 이익만 챙기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앞에 믿기 힘든 사실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조사하던 중 6.25 전쟁터에 필리핀 군인들이 참전했다는 사실과 그중 한 분인 99세 메이저 맥시모 양님이 2022년 2월 주한 필리핀 대사관 추모식에서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은 전혀 몰랐거든요. 현장 속에서 한국은 당신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후손들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고 그 한마디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4년 7월 한국 보훈처와 KAI 그리고 필리핀이 힘을 모아 업무 협약 MOU를 맺고 참전 용사와 그 후손을 향한 지원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다는 사실. 머릿속에 떠돌던 불신은 순식간에 부서졌고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솟구쳤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잊혔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고 저의 고정관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꼭 이 감동적인 진실을 그 마을 분들에게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저는 마을 중앙으로 들어오는 커다란 파란색 KUICA 트럭을 쳐다봤고 바퀴가 험한 길을 지나면서 흙먼지 구름이 일더니 트럭 뒤를 따르던 세 대의 SUV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모두가 낯선 광경에 호기심을 감추진 못했지만 기대만큼 반갑지는 않은 듯했어요. 그때 멀리서 키 큰 여교장 선생님, 멘도자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옆에 있던 교사에게 속삭이듯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사도 어깨를 움츠리며 또 약속만 하고 떠날 것 같아요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도 역시 역사 속의 뜻깊은 감동 사연들을 모르고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불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트럭에서 내린 분은 흰 셔츠에 청바지를 맞춰 입은 엔지니어 김민재 씨였어요. 작은 설계 도면을 팔에 끼우고 주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셨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김민재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저희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은 얼굴을 돌렸지만 곧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트럭 옆에선 김민재 씨 옆에 앉은 작은 여성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수자원 전문가 박수민입니다. 이 마을 지하수는 풍부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워 물 고통을 겪는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박수민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원로들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한 노인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지난번 NGO도 큰 약속만 했지 실제 도움은 없었소.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그때 용기를 내서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어요.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으니까 의심이 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이분들 센서와 장비를 가져왔어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얼마간의 침묵 끝에 멘도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 문을 조심히 밀고 산미구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갔어요. 천천히 둘러보니 책상만큼이나 큰 물통들이 교실 한쪽 벽을 가득 메우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왜 물통이 책상보다 많을까? 궁금증이 밀려왔죠. 선생님, 아이들이 물을 길러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 2km쯤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최소 1시간씩 걸립니다.
8살짜리 아이들도 그 길을 걸어가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네. 아이들은 가끔 뱀을 보거나 잘 모르는 마을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집에 물이 없으면 견딜 수 없으니 위험해도 가야 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교실 문 앞쪽에 쓰여 있는 당번표를 보았는데 물 길러 나가는 날짜와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매일 2명씩 물 길러 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죠. 당번이 아닌 아이들도 목이 너무 말라서 자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보다 물 길러 가는 시간이 더 긴 날도 허다하죠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록을 남긴 후 교장 선생님인 멘도자 선생님의 작은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어요. 벽에는 흑백 사진 하나만이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멘도자 선생님은 산미구엘 출신인 안토니오 산토스 대위이세요. 저희 할아버지시죠. 1952년 한국전쟁에 자원해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돌아오지 못하셨죠. 액자 뒤쪽에는 1952년 4월 부산 상륙이라고 연필로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국에 가셨다고요? 하고 제가 다시 물었더니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할머니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먼 바다 건너 나라로 가셨다고요. 마을 자랑이었는데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언제나 아쉬웠어요. 제가 사진을 내려놓고 교실에서 본 낡은 당번표처럼 주먹만 한 메모가 액자, 신문 스크랩, 낡은 편지, 필기된 메모들인데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전투 장소나 날짜가 적혀 있었죠. 멘도다 선생님께서 이 자료들이 가족이 모아둔 전부예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래된 신문에는 부산에 도착한 필리핀 지원군이라는 제목이 있었고 그 속에서 산토스라는 이름이 또렷이 보였어요. 이게 진짜였다니 제가 조사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사진과 자료들 보며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며 박수민 씨가 들어오셨어요. 그녀는 작은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눈빛이 빛났어요. 혹시 저희가 한국 국방부의 사진과 자료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에티오피아 사례뿐 아니라 필리핀 참전 기록도 정리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정말 가능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수민 씨는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 기록이 확인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진 속 주인공이 먼 나라 아시아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사실이 실제로 인정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작은 불꽃을 피웠죠. 멘도자 선생님은 저를 보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받는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교무실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다음날 아침 운동장에 앉아있는 엔지니어 김민재 씨와 박수민 씨가 이미 트럭 옆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첫 햇빛을 받아 반짝이더군요. 김민재 씨는 케이블 연결 상태를 살피고 계셨고 박수민 씨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메모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조용히 인사했더니 두 분 다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답해 주셨어요. 박수민 씨께서 지난밤에 본사에 사진과 자료 요청을 보냈습니다. 곧 답이 오길 기대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드디어 박수민 씨의 태블릿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 가득히 한국어로 된 이메일이 한 줄 올라오더군요. 저는 손을 떨며 가만히 지켜봤어요. 박수민 씨께서 번역을 시작하시더니 이내 환한 얼굴로 산토스 대위의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부산 도착은 1952년 4월 10일이고 양구 전투 중 전사하신 기록이 남아 있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답장이 왔어요. 산토스 대위님 기록이 공식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모든 이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지만 곧 얼굴이 환해지면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뛰어올라서 정말인가요? 라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맞습니다. 이 기록으로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제대로 기릴 수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마을이 산토스 대위님을 기억하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후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무거웠던 마음이 단숨에 풀려나가는 듯 보였어요. 한국이 우리를 기억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벌써부터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 쌀쌀한 공기를 마시며 학교 마당으로 달려갔어요. 엔지니어 김민재 씨와 박수민 씨는 이미 트럭 옆에서 드릴 기계 점검을 마치고 장갑을 끼고 계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안전선을 지키며 가까이 모여 있었어요. 어른들은 팔짱을 끼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설레는 표정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어린 소년 마르코 옆에 서서 속삭였어요. 오늘 진짜 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르코는 무거운 물통을 한쪽 어깨에 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그때 엔지니어 김민재 씨가 높이 올라가서 스피커를 향해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미구엘 주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우물을 파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약 30m 지하에서 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소음과 진동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곧 드릴 엔진이 힘차게 켜지며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마치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는 듯한 소리였는데 저는 귀를 막고도 굉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고 어른들은 눈을 크게 뜨며 기계가 땅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드릴 비트가 땅을 파고들자 먼지가 일며 흙이 튀어올랐어요. 장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레버를 조작하셨는데 그 손놀림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순간순간을 기록했는데 먼지 속에서도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약 18m를 뚫고 내려가던 중 드릴이 갑자기 멈추었어요. 기계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꺼지자 주민들은 숨을 멈춘 듯 조용히 멈춰 서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는데 김민재 씨께서 재빨리 제어판을 확인하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수민 씨는 태블릿을 보며 유압 압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비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불안한 웅성임이 일었지만 저는 주민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크게 외쳤어요. 괜찮습니다. 부품만 교체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결국 마닐라에서 예비 부품이 도착했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밸브를 교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흙먼지는 사라지고 기계 윤활유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드릴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대로 될 거예요라는 김민재 씨의 말에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품으셨죠. 오후 1시 15분 드릴 비트가 깊은 굉음을 울리며 땅을 파 내려갈 때 기계음이 가늘어지더니 갑자기 작은 물줄기가 좁은 파이프 끝에서 분출되었어요. 갈색 진흙물이 하늘로 솟구치고 햇빛에 반짝이며 물방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아이들은 깡충깡충 뛰며 물방울을 손으로 받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누르며 진짜 물이에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몇몇 어르신들께서 눈물을 훔치셨는데 그 순간을 기록하는 제 손도 떨렸습니다. 우리 이제 매일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주민들은 연이어 물통을 채우기 시작했고 웃음소리와 물 부딪히는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 뒤 엔지니어 김민재 씨와 박수민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첫 걸음을 뗐습니다라고 김민재 씨께서 말씀하셨고 박수민 씨께서 이제 하루 종일 물을 마실 수 있겠네요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기뻐하셨고 저는 그 웃음소리를 사진으로 담으며 긴박했던 아침이 어떻게 기적 같은 오후로 바뀌었는지를 실감했어요.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우리 해냈어요 라며 얼싸안고 기뻐했는데 저는 카메라 렌즈를 뒤로 하고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운동장 곳곳에 풀린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오래된 절망을 씻어내는 힘이었고 잊혀진 희망을 되살리는 약속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다음 날 아침 흙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학교 마당으로 나갔어요. 전날 우물이 터진 기쁨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공기가 한층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엔지니어 김민재 씨와 박수민 씨는 우물 옆 펌프를 점검하고 계셨어요. 태양광 패널이 첫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이곳이 예전과 다르게 살아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통을 하나 들고 다가가 이제 진짜 매일 물을 얻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김민재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이 시스템만 잘 관리하면 문제없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희망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바로 다음 순서는 물 공급 라인을 학교 주변 전체로 확장하는 작업이었어요. 커다란 파이프가 작업대 위에 쌓여 있었고 김민재 씨는 그 파이프를 어떻게 연결할지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파이프들이 우물에서부터 교실 벽 너머 탭까지 이어질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물길이 점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갈 상상을 했습니다. 기술자들과 마을 청년들은 힘을 합쳐 파이프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언덕 위에 설치될 저장 탱크까지 무거운 파이프를 손수 옮기자 여기저기서 숨이 가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모두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는데 아마도 자신의 힘으로 변화를 일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긴 작업 끝에 저장 탱크가 자리를 잡고
펌프에서 올라온 물이 탱크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물이 철벅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탱크 위로 올라가 보니 파이프 끝에서 물줄기가 힘차게 솟아올랐고 햇살에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던 순간 교실 옆벽에 설치된 첫 번째 탭에서 누군가 밸브 손잡이를 뜯어간 사실이 알려졌어요. 깨진 파이프 끝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잡이를 고정하는 부분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속으로 탄식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달려오셔서 왜 손잡이만 가져갔을까요? 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수민 씨는 태블릿을 꺼내 잠시만요. 예비 부품이 있습니다. 그걸로 임시 고정 후 교체하겠습니다라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자들은 금세 현장용 용접기를 꺼내 임시 손잡이를 달아주셨고 김민재 씨도 정상 작동하네요 하고 확인해 주셨어요. 이틀 뒤 마닐라에서 진짜 예비 손잡이가 도착했습니다. 다시 설치 작업이 진행되자 주민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고 저는 먼지 가득한 손잡이에 새 것이 박히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밸브를 돌리자 철컥하고 소리가 나며 물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기쁨이 파이프를 타고 퍼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난 뒤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근처 공동 우물을 놓고 두 마을 대표가 언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쪽은 왜 우리 마을 앞마당에만 우물을 파느냐고 항의했고 다른 쪽은 우리도 같은 공동체의 일부라며 맞섰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저는 급히 두 분 사이에 끼어 이번에는 일단 진정하시고 차차 확대 설치를 논의합시다라고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과 기술진이 나서서 더 많은 탭을 추가할 계획이므로 우선 다 같이 모여서 정확한 설치 위치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조율하셨습니다. 그날 오후해가 질 무렵 모든 탭에 물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교실 옆 탭 하나하나에서 맑은 물줄기가 떨어지자 학생들은 서로 경쟁하듯 물을 받아 마셨고 어른들은 물통을 채우며 서로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 김민재 씨가 펌프 옆에 서서 압력계를 가리키시며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박수민 씨도 메모를 마친 뒤 매달 한 번 필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잘 남기시면 장기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책임감을 품은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오늘 하루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유지된다면 마을의 미래가 확 달라질 거예요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우물 공사가 끝난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미 탭 주변에서 물을 길러 쓰고 계셨는데 아이들 웃음소리가 반짝이는 물방울 소리와 섞여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교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교무실 책상 위에는 흑백 사진 옆에 놓인 작은 캠코더가 있었어요. 저는 캠코더를 들고 앉아 화면을 켰습니다. 분들께 우리 목소리를 전할 기회입니다라고 혼잣말을 한 후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산미구의 초등학교 사진기자 저퍼 아란다입니다. 이 사진 속 청년은 안토니오 산토스 대위님이세요. 1952년 한국으로 가셔서 평화를 지키다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KOICA 팀의 도움으로 첫 우물을 팠지만 시스템 유지와 예비 부품이 필요합니다. 대위님의 희생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을이 지속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영상을 KOICA 본부와 소셜미디어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수민 씨는 태블릿을 꺼내 바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안에 반응이 있을 거예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날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탭 옆에서 물을 길러가며 잔뜩 기대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매번 제게 소식 있나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조만간 반응이 올 거예요 라고 자신있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회관 앞에 작은 모니터를 설치하셨습니다. 모두가 모여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수민 씨와 김민재 씨는 옆에서 기다리다가 태블릿의 알림이 뜨자마자 왔어요. 왔습니다라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뉴스 채널 장면이 나왔고 앵커가 산미구엘 마을 필리핀 참전 용사 후손 지원 요청 화제라며 진지한 표정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한국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라며 서로를 얼싸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다시 카메라에 담았죠. 화면 속에는 은혜를 잊지 맙시다, 후손을 지원하자라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린 사라의 집을 찾아갔어요. 사라는 오염된 물을 마셔 배탈이 난 뒤였는데
깨끗한 물로 씻고 약만 먹었는데도 고열에 시달리셨죠. 저는 손을 잡고 내일은 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다독이며 기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민 씨가 달려오면서 KUICA 본부에서 영상 보고 프로젝트 중단 결정이 철회되었고 예산이 증액된답니다 라고 외치셨어요.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꿈틀거리는 나무 아래서 종이 태극기를 흔들었고 어른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환하게 웃으셨죠. 저는 어둠이 가시기 전 이른 새벽에 눈을 떴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한층 편안했습니다. 어제 영상 편지가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이른 아침 학교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햇살이 막 울퉁불퉁한 우물탭과 언덕 위에 반짝이는 물탱크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했어요. 박수민 씨는 화면을 가리키며 보세요. 반응이 퍼지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블릿에는 한국전역에서 올라온 댓글이 지도를 따라 파란 점으로 빼곡히 찍혀 있었어요.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필리핀 후손을 지원합시다 같은 문구들이 한 줄씩 보였는데 숫자 표시에는 이미 수만 뷰가 찍혀 있더군요. 주민들은 그 광경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별대표단이 내일 출발합니다라는 알림도 나왔습니다. KUICA 한국본부에서 5명의 전문가와 2명의 참전용사 대표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파이프 점검과 유지 보수 교육, 그리고 산토스 대위님의 기념비 제막식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었죠.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환호했어요. 오후가 되자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모니터를 설치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자원봉사자 마리아가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틀어주었는데 화면에는 한국의 지역 방송이 나왔습니다.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필리핀 산미구엘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지원 요청을 보도했고 그 옆에는 태그가 떴어요. 우리가 전해졌어요. 하는 말에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그 순간을 기록했는데 모니터 속 앵커가 영상 편지가 화제가 되며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어요라며 들뜬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기념비 제막식 준비로 분주했어요. 아이들은 종이 태극기를 만들며 웃었고 어른들은 자리를 잡고 의자 배열을 의논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일이 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하고 흥분했죠. 저녁이 되어 저는 집 옆 작은 텃밭에 들렀습니다. 토마토와 고추가 전날보다 훨씬 자라 있었어요. 저는 채소 사이를 걸으며 여기에도 내일 한국 대표단이 기념비를 보러 오실 거예요라고 혼잣말했어요. 작은 토마토 잎에 물방울이 반짝이는 걸 보고 이 마을이 완전히 달라질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닥쳐올 큰 손님들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저녁 공기가 식어가는 느낌에 마을의 새로운 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거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이 작은 마을에 커다란 물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직 공기는 선선했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들뜬 기분이었거든요. 학생들이 등교하며 들고 온 물통이 반짝였고 멀리서 보이는 나무 기념 무대에는 빨간 리본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광장은 금세 북적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무대 앞자리를 살폈습니다. 도로 한쪽에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멈췄어요. KUICA 로고가 선명한 버스에서 한국 대표단이 내리셨습니다. 정장 차림의 외교관, 전투 훈장을 달고 계신 노신사, 그리고 미소를 띤 젊은 전문가 분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셨고 저는 그 장면을 연신 기록했어요. 대표단을 맞이하는 공식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단상 위로 오르셨습니다. 산미구엘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 출정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어 주민들의 박수가 더 우렁찼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으신 분은 한국 참전용사 대표였어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안토니오 산토스 대위 덕분에 제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외교관께서 공식 선언을 하셨어요. 저희 한국 정부와 KUICA는 산미구엘 마을 통합 수자원 개발 사업 예산을 2배로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주민들은 환호하며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누셨죠. 저는 그 뜨거운 순간을 사진에 담으며 물이 아닌 약속이 얼마나 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끝나고 교장 선생님께서 빨간 리본을 가리키시며 가위를 드셨습니다.
기념비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리본을 자르시자 검은 대리석 기념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글과 따갈로그어로 새겨진 문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필리핀의 청년이 한국을 지켰고 한국은 이 마을의 미래를 지켰다라는 문구를 본 순간 주민들은 감격의 탄성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종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전투훈장을 단 노신사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두 손을 모아 인사를 드리며 덕분에 이 순간이 가능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눈가를 적시며 이제야 약간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축하 만찬 시간이었어요. 길게 늘어선 식탁 위에는 바나나 잎을 깔고 구운 생선, 쌀밥, 과일,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가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자리를 잡고 대표단을 맞이했어요. 저는 식탁 옆에서 음식을 떠들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이제 물로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시자 옆에 앉은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모두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죠. 식사가 한창일 때 운동장에서 기타 반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몇 분과 KYCA 팀이 함께 준비한 무대였는데 필리핀 민요와 한국 노래를 섞어 부르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 순간 언어보다 진심이 더 크게 통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우물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축제로 이어질 줄은 몰랐지만 분명 이 마을은 더 큰 물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학교 마당에 다시 나갔어요. 전날 축하가 끝난 뒤에도 이곳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탭 앞에 둘러앉아 물을 나누어 마셨고 어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참 편해졌어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뿌듯함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바로 오늘은 한국 군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날이었습니다. 엔지니어 김민재 씨와 박수민 씨는 큰 탁자 위에 각종 부품과 도구들을 가지런히 펼쳐두셨습니다. 펌프, 밸브, 필터, 전선 등 여러 물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빛나는 조그만 게이지가 눈에 띄었어요. 오늘은 이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라고 박수민 씨가 말씀하셨어요. 먼저 물 공급 압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손을 모아 기울여 듣고 학생들처럼 앞줄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재 씨는 펌프 옆에 설치된 압력계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정상 범위에 들어와야 물이 원활히 흐릅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숫자가 변하는지 보여주셨죠. 저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곧바로 제 작은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김민재 씨가 펌프 커버를 열고 전기 배선을 가리키며 전원은 꼭 차단하고 다루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전기 다루는 법은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이었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시니 믿음이 생겼어요. 마을 청년 몇 명이 직접 와이어를 만져보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케이블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자 박수민 씨께서 친절하게 이 부품을 살펴봐야 합니다. 매주 한 번만 점검해도 충분할 거예요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미소를 나누며 알겠습니다 하고 답했는데 저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이었거든요. 점심이 가까워지자 모두 마당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김민재 씨께서 전기를 끄고 시연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실제로 해보세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초조한 주민들을 보고 또박또박 걱정 마시고 천천히 해보세요라고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듬직해 보이던지 모릅니다. 오후에는 위생교육 시간이 왔습니다. 막 설치된 수도 옆에 손 씻는 공간을 마련해 두셨는데 간호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 올바른 손 씻기를 시연하셨어요. 아이들이 물을 틀고 비누를 묻힌 뒤 손바닥과 손등을 문지르는 모습이 귀엽고도 진지했어요. 한 아이가 우와, 물이 정말 시원해요라고 하자 모두 박장을 치며 웃었죠. 제가 손을 깨끗이 씻으면 병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라고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마을 언덕 위 저장 탱크를 찾았습니다. 마르코와 함께 언덕을 오르며 이곳에서 물이 내려온다니 믿기지 않아요라고 속삭였어요. 김민재 씨께서 대위님의 희생이 우리를 연결해준 덕분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죠. 탱크 꼭대기에 올라가 직접 밸브를 돌려보기도 했어요. 물이 철벅거리며 올라오는 소리는 묘했고 그 순간 저는 이제 이 마을은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어 박수민 씨께서 탱크 전면에 설치된 수위계 사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주민들은 눈을 반짝이며 메모장을 들고 노트를 채워 나갔어요. 해질녘이 다가오자 교육이 모두 끝났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우리가 해낼 수 있겠어라고 말했어요.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걸었던 그 먼 길이 떠올랐고 오늘 배우신 기술이 곧 그 길을 두 다리처럼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느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내일도 함께 점검해 봅시다라고 했더니 모두가 활짝 웃으며 네라고 답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며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라고 혼잣말했습니다. 뒤이어 펼쳐질 변화가 얼마나 커질지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학교 마당에 들어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날까지 우물이 등장했던 이곳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아이들이 손에 물통 대신 책을 들고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있었고 컴퓨터실 쪽에서는 키보드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교실 입구 위에 걸린 파란색 간판을 바라보았어요. 산미구엘 평화학교 도서관, 컴퓨터실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배움이 물처럼 흐른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책등마다 제목이 반짝였고 영어 따갈로그 한국어가 한자리에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 다음에는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6대의 컴퓨터가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는데 모두 태양광 전기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김민재 씨께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수학, 한국어 연습을 위한 학습 도구입니다. 코딩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림 그리기 기능도 있어요. 제가 모니터를 들여다보자 한 아이가 마우스를 움직여 작은 꽃 그림을 완성하더군요. 저도 해볼까요? 하고 제가 물었더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네, 선생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뒤 박수민 씨께서 정기 점검과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 대표 몇 분이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들고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술과 학습 환경이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평화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씨앗을 심었던 작은 텃밭엔 상추와 토마토 잎이 훌쩍 자라 있었고 고추가 매달린 가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몇 분과 마을 어르신들이 물뿌리개를 들어 작물을 보살피셨습니다. 제가 어쩜 이렇게 잘 자랐을까요? 라고 묻자 한 어르신께서 깨끗한 물 덕분이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원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힘이 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원탁 의자가 놓여 있고 주민들이 둘러앉아 지난달 진행 상황을 나눴습니다. 대표로 선출된 청년 카를로스가 물 공급 시스템은 안정적입니다. 필터 교체와 점검 일정을 매주 기록하고 있어요라고 보고했으며 제가 함께 기록을 보며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 오래 갈 겁니다라고 덧붙였어요. 아이들 교육과 마을 발전 계획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자 모두가 진지하면서도 활기찬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운동장 한쪽 벽에 새겨진 모토를 다시 읽었습니다. 필리핀 청년이 한국을 지켰고 한국은 이 마을의 미래를 지켰다. 그 문구가 도서관이나 컴퓨터실, 정원 어디에 가서나 떠오르는 상징처럼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학교 앞마당을 한 바퀴 돌며 아이들의 웃음을 담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물 뿌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작은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탱크 옆에는 작은 사무실이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예비 부품과 점검 기록이 정리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민재 엔지니어께서 마지막 도구들을 정리하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도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고 박수민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분이 잘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라고 덧붙이셨죠. 주민 대표인 카를로스와 마을 어르신들은 두 분께 깊이 감사하며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카메라를 들었는데 그때 자동차 한 대가 학교 앞길을 따라 멈췄습니다. KOICA 한국군부에서 파견된 전문 엔지니어와 외교관들 그리고 산토스 대위와 함께 싸웠던 참전용사 생존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주민들은 다시 모닥불처럼 모여들어 핸드폰과 카메라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저도 그 풍경을 담으며 이게 바로 약속이 지켜진 순간입니다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참전용사 생존자이신 박 모 선생께서 천천히 단상 위로 오르셨습니다. 은빈 머리칼과 굵은 지팡이가 세월을 말해주었는데 그분이 제게 다가와 안토니오 대위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인사를 드리며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외교관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한국경부와 KOICA는 우물공사 예산을 2배로 늘려 마을 전체의 통합수자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주민들은 손뼉을 치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찍으며 주민들 얼굴에 번진 환희를 카메라 속에 저장했죠. 버스가 떠날 시간이 되어 KOICA 팀과 참전용사 생존자분들이 하나둘씩 차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73여 년이 지나도록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을 위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동아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